예, 창업론 세미나 8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번째 주니까요. 이번 학기 이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도 이제 쌀쌀해져가지고 반팔을 입다가 오늘 반팔 입고 나오다가 제가 와이셔츠 하나 걸쳐 입고 나왔습니다. 이제 10월 중순이니까요. 10월 한 2, 3주, 11월, 그리고 12월 첫째, 둘째 주부터 이제 방학이니까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0월 말부터는 이렇게 오프라인을 진행을 해보려고들 하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가 그냥 이걸로 다 지나가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아쉽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좀 기회가 되면은 어쨌든 여러분들과 좀 대면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업 첫 시간 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좀 강의하는 그 자료를 저희 대학원에서 이청에서 저희가 녹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보통 2시부터 4시까지는 사업계획서 녹화를 하고요.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는 보통 창업론 세미나 강의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뭐 와서 수업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따 뭐 또 논문이라든지 또 상의할 게 있으면은 또 학교에 와서 또 수업 전후에 또 상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시부터 하니까 그 전에 1시부터 온다든지 뭐 오전에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끝나는 시간에 또 맞춰서 오면 됩니다. 어쨌든 창업과 관련해서는 뭐 창업이라는 테마 자체가 하나의 그 그대 테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창업이라는 글자 자체가 대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창업대학이라 그래가지고 창업대학원이라 그래가지고 창업대학원을 만든다 이랬을 때도 굉장히 생소하게 경영학과가 있는데 갑자기 창업을 가리키는 창업대학원이 필요하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반발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창업이라는 자체가 경영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또 새로운 하나의 큰 테마로 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그러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이제 취업이 인원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사실은 이제 취업 인원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대기업들은 이제 최근에는 자동화라든지 뭐 이런 AI 같은 것들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량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큰 기업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인재들, 그 좋은 인재라는 것은 단순한 일을 반복해서 처리하는 인력들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그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인구가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명 됩니다만 좀 최근에는 이제 그 출생률도 굉장히 낮고 이러지만 지금도 아직도 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있는데 졸업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는 학생들은 또 상당히 많지 않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실업으로 전락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만 매달리는 이런 시대에서 여전히 공무원 시험이 거의 100대 1 가까이 되고 여전히 공기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입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좀 젊어서부터 창업을 해라라고 하는데 창업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또 심지어는 퇴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기에 퇴직들을 하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예전에는 그 60대에서 퇴직했는데 요즘에는 40대 후반 또 조금 오래 하는 직장들은 50대 초반에 거의 퇴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좀 직장을 다닌다 또 취업을 한다 이런 통상적인 그 용어들이 또 통상적인 그런 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시대가 되어서 그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뭐 자기 사업을 한다 이런 건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창업이
창업의 붐을 이루어가지고 창업이라는 글자가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경제가 어렵고 또 취업이 어렵고 그래서 어쩌면 창업이라는 시장 자체가 부상한 이유가 대안 부재랄까요? 큰 테마 중에 하나가 특별한 대안이 많지 않아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 부재로서 창업이 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한편으로서는 약간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또 도전하는 가치들이 많아가지고 또 오랫동안 준비한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창업을 하는 그런 창업의 시대가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대안이 없으니까 어쩌면 이거는 불가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가피하게 창업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가지 자범들이랄까요, 실패랄까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론에서 저희가 강의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창업이라는 자체가 개념적으로도 도대체 이게 뭐고 학문적으로 또 뭐고 연구하는 이 창업론에서 연구해야 될 도대체 연구 주제들은 뭐가 있고 이런 것도 연구하겠지만 창업이라는 거에 또 핵심 성공하기 위한 요소라 그러죠. 요소. 성공의 팩터라 그러죠. 팩터. 성공하기 위한 팩터들은 뭐가 있을까에 관한 연구들.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창업 전반에 관해서 경영학과의 거의 대립되는 또는 병렬되는 그런 개념들, 또 학문적으로 의미들, 그리고 창업의 성공과 실패를 이끄는 주 요소들에 관한 연구들까지도 창업론을 하신 분들은 이 과목을 하시는 분들은 또 알아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뭐 창업대학원도 벤처대학원도 있지만 창업대학원이라는 좋은 대학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대학원을 졸업한 학생 중에 상당수는 특히 우리 학교 졸업을 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좀 그나마 장점으로 부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가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이렇게 벤처라는 글자가 있죠. 여기서 이 학교에서 제가 창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강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의 장점과 우리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대부분 석사 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의 박사들이 있는데 장점 중에 하나가 얘기했듯이 호서대학교라는 데에서 제가 창업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호서대학교라는 데서 제가 벤처라는 데 배웠습니다. 또는 벤처 창업을 묶어가지고 호서대학교에서 벤처 창업을 제가 배웠습니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또는 경영 자문을 하거나 또는 강연을 하거나 특강을 하거나 또는 각 대학에 가서 또는 여러분이 뭐 교수를 하거나 등등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좀 강점으로 부상을 하고 그것이 차별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굉장히 단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따로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업 과목만 하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AI 쪽 하는 AI라 할까요? 비대면 수업들을 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강의하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교류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또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등등을 가지고 탐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를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든지 또는 독려하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단편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가는 게 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시대적 난제긴 합니다만 단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를 졸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 학교가 좀 졸업을 빨리 좀 시켜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크게 태클들을 걸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좀 너무 빨리들 졸업을 해가지고 6학기 좀 늦어지면 7학기 이렇게 하니까 외부에서 오히려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졸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제가 얘기를 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빨리 졸업하는 게 뭐가 이게 문제냐 하는데 사실은 외국 유학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한국 출신 학생들이 가끔 부모님들한테 저는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지는데 미국에서는 조기 졸업에 대한 의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고 근데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이걸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특히나 박사 부분에서는 그거 자랑하면 절대 안 되고요. 왜냐면
굉장히 그 학문적 깊이를 그러니까 한 테마를 가지고 2, 3년 연구를 막 해야 되는데 코스가 막 마치자마자 졸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연구는 언제 했냐 했을 때 그 질문을 여러분한테 역으로 던지면은 제 일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연구했습니다 하면은 말이 전혀 좀 어색하잖아요. 아니, 이 직장을 그렇게 막 풀러 다니고 수업을 또 듣고 그새 논문을 다 썼고 하면은 그럼 네가 철인이냐 초인이라는 얘기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논문 자체가 여러분 학위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학위로 굉장히 값싸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졸업했다는 것은 밖에 가서 자랑을 할 필요가 없고 하면은 거기 단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창업의 성공과 관련돼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창업과 관련된 시대적 의미에 관해서 제가 수업 때 얘기를 했고요. 또 창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창업가 사람이 하지만 이거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둘러싸는 생태계적 관점, 생태계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창업 생태계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업에 관련된 각종 사회, 법규, 규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창업 관련된 여러 시장에 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것들을 살펴보면서 창업 관련된 거시적인 부분들, 또 창업 가해에 관련된 부분들 등등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 했고요. 창업의 시대적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첫째, 둘째 시간 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식 기반의 새로운 성장 엔진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새로운 경영 모델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글로벌 구조 변혁이랄까요? 패러다임도 계속 변하고 있고 그래서 창업이라는 부분은 특히 인터넷이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AI라든지 등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 기회들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등등의 것들도 같이 고민했고 그 다음에 다음 시대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창업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넥스트 소사이티 다음 시대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엇을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 외부적 환경도 많이 바라봐야 된다고 그럴 때 제가 시공인에 관해서 피터 드러크가 했던 얘기를 인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임,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 다음에 그 퍼스널 관련돼 가지고 그 퍼스널 부분에 결국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화되고 특화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스페이스에 관한 부분에 이게는 결국에는 공간적인 부분이잖아요.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같은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에 관한 부분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인구와 연령 구조에 관한 부분들 얘기했어요. 다보스 포럼에서부터 아주 7, 8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얘기가 있죠. 다보스 포럼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인구 연령 구조 얘기했던 대표적인 부분이 주장했던 게 결국에는 뉴놈이 뭐냐면은 NN이라고 뉴놈 새로운 시대의 그 큰 키워드는 결국에는 고령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고령화 어떻게 할 것이냐 저성장 성장이 굉장히 급진적인 성장이 이제 멈추어지고 굉장히 저성장이 일반화되는 이 시대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다음에 고령화 그 다음에 저성장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럼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각자가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쩌면 세계적인 동향이고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일본과 한국과 그 미국을 잠깐 비교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수명들이 인구의 연령 구조 자체가 연령 구조 잠깐 얘기하면서 인구 수명 얘기했는데요. 수명이 생각보다 무지막지하게 오래 산다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잠깐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또 박사를 따고 나서 취직을 잠깐 할 수 있지만 그건 잠깐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잠깐보다는 굉장히 무지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사장님이 되어가지고 좀 힘이 붙이면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고 우리 아들이 사장님이 되고 그 밑에 일을 하는 거예요. 잘리지 않을 굉장히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은 단명하면 100살이에요. 그러니까 100살이면은 요절이에요. 그렇죠. 120, 130 되면은 조금 아쉽지만 돌아가실 거가 되고요. 130, 40 돼야 제대로 살고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에는 그 시대까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많은 돈을 모아놨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1, 2년 만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인생을 살아가는 창업은 어쩌면 지금 생활 창업이 되었는데, 생활 창업은 뭐냐면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오랫동안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발견해가지고, 그러한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또 그러한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운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가장 그나마 인생을 조금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창업은 왜 하느냐?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면은 자유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뭘로부터 자유예요? 시간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돈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템 선택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기 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취직을 했다, 아파트 경비원이다, 아니면 어디 뭐 어느 회사의 컨설턴트다, 나무 밑에서 그 지휘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 회사 운영자 내지 아파트 관리인 같은 관리 책임자 또는 아파트 주인들이 좌지우지하는 대로 여러분이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창업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면은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하는 게 한다. 그래서 이런 창업하는 그 창업 의지라는 논문도 굉장히 많은데, 제 제자들 같은 게 요즘에 저런 그런 그 테마도 네가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 요소 중에 하나, 주요 팩터 중에 하나를 자유로운 부분을 제가 최근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 자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시간 선택의 자유, 출퇴근의 자유, 아이템 선택의 자유, 돈에 관한 자유. 회사에 어느 정도 돈을 모으는 걸 어떻게 배분하고 쓸 것까지도 누가 결정해요? 회사의 경영진 내지는 회사를 창업한 사람들, 또 이 회사의 운영자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왜 창업이냐? 한마디로 해서는 장수시대에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자유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가피한 게 창업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잠깐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업 아이템 부분 잠깐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제 공진화 부분을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지나간 거 잠깐 리뷰를 하면은 공진화, 한 사회가 발전을 하려면은, 또는 기술의 성과물이 잘 발달을 하려면은 기술 개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물리적 기술이라고 그러죠. 무슨 뭐 특허가 개발이 되고, 뭐 새로운 뭐 엔진이 개발이 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고,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뭐 자동화가 되고 하는데, 이런 기술들은 물리적 기술이에요. 기술이에요. 그래서 피지컬 테크놀로지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성과를 맺으려면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술, 소셜 테크놀로지가 같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정치제도, 사회제도, 그 다음에 각종 뭐 화폐,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주식회사, 그 다음에 자본시장, 뭐 주식시장, 선물옵션시장, 여러 가지 등등 것들이 한꺼번에 발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이 공진화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잘 따라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좀 괴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자본시장이 굉장히 자유화되어 있는 반면에 국민들의 자본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경제에 관한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무식한 부분이 많다, 무지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사회적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가 누구냐 보면 대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물리적 기술 같은 거 통해 가지고 노벨상도 엄청나게 받아냅니다만,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 아주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경제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에는 돈을 통해서 이상을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그 돈을 통해서 처음에 누구를 구제하는 거예요? 본인을 구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가족을 먹여 사는, 가족들이 함께 부유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를,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내가 부유해지고, 우리 가족들이 부유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부유해지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내가 이걸 먹고 뭐 내가 배부르겠다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사회 공헌을 하겠다는 게 어쩌면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상당히 많은 기부도 많이 해요. 제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가져오신 그 유태영 박사라고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스라엘 갔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그 교수님이시죠. 그래도
은퇴하신 노 교수님께서 일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에 어느 부자 얘기를 하는데 그분하고 되게 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놀러 오라 그래서 가고 뭐 그 집에 가고 있는데 집에 가는데 그 집 대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몇백 미터를 가야 그 집 대문이 나올 정도로 큰 저택에 살고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한 5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수천억을 가진 분이신 거예요. 주로 이제 그분의 삶은 뭐랄까 생활은 식생활, 의생활, 생활은 굉장히 검소하대요. 주로 뭘 사 먹냐, 뭐 주로 좋아하냐면은 시장에서 주로 버리는 그 닭발 껍질 같은 거 있잖아, 닭발. 그런 걸 잔뜩 사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볶아 드시고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유태인의 자린고비 같이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는데, 한 가지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그 전에 그분 5년 전에 했는데, 그 전에 또 그로부터 몇 년 전인데, 그 집에 막 갔는데 그분이 닭발을 뜯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조금 전에 국방부 장관이 찾아왔다 갔는데, 이스라엘이 최근에 탱크 같은 것들이 조금 노후화돼가지고 이게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200억을 기부했다고. 그 군에다가 200억을 이게 탱크 선진화하는데 이거 내 돈 못했어라고 200억을 적시에 그 자리에서 기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먹는 거는 뭘 먹고 있어요? 아주 싼 시장에서 가져온 닭발을 뜯고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태인의 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돈 자체는 굉장히 근검해서 버리고, 근데 그 대신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차를 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공헌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 창업론을 배우면서 왜 창업인가, 그다음에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벌려고 창업합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하는데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중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외국의 뭐 사람들 창업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창업을 하려면 뭐 돈, 아이템, 뭐 사람 등등에 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어쩌면 철학부터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돈을 벌려고 하는데에 관해서 철학이 없이 그냥 왜 돈을 벌려고 했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간에 약간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휘청거리거나 뒤죽박죽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확고한 철학이나 가치관을 먼저 좀 논의하고 여러분 먼저 정립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강의를 하는 대상들이나 자문하는 대상들하고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론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왜 창업론이 도대체 뭐 하는 거고, 이거 아이템이 어쩌고 뭐 했는데 이건 도대체 왜 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좌표를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8주째 오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잠깐 다시 정리를 하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사업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다시 처음부터 조금 더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